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196쪽. 이겁니다. 자, 요거는 196쪽은 엘니뇨 라니냐기 이전에 워밍업인데 용승과 침강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쉽게. 여기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용승과 침강이 있어. 이게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 여기가 해수면이야. 해수면. 그러면 심해에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해. 용승. 반대로 표층에 있는 바닷물이 가라앉는 걸 침강이라고 해. 침강. 이렇게. 용어는 쉽죠, 그죠? 밑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 용승, 위에 있는 게 내려오는 게 침강. 근데 우리 기말고사 때 했던 게 뭐냐면 수온약층이라는 게 있어서 수온약층이 막고 있으니까 수온약층은 안정층이었잖아. 그래서 용승과 침강은 원래는 잘 일어나지 않아. 왜냐면 수온약층이 막고 있으니까 표층에 있는 물이 내려가기도 힘들고 심층에 있는 물이 올라오기도 힘들거든. 중간에 안정층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특별한 상황이 돼야지만 특별한 상황이 되면 이 용승과 침강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떨 때 이런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소개를 하는 거야. 괜찮죠? 네,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에크만 수송.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이제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크만 수송. 에크만 수송. 필기를 해줘. 여기 바다가 있어.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바람이 분다고 하자. 바람. 슉. 이렇게. 바람은 대기 분자의 움직임. 그래서 이 노란색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요. 대기 분자가 막 움직여. 그러면 당연히 물 분자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마찰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물 분자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야. 왜냐면 전향력이 작용해서. 전향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그죠? 오른쪽으로. 그치?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북반구 예시를 한번 그려볼게요.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이제 그림 봐야 돼. 여기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 이렇게. 괜찮아? 바람 방향이 이렇게 불면 바람 방향에 약 45도 각도. 이 각도가 대략 45도야. 45도 각도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왜냐면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근데 이제 아직 천천히 보고 필기하세요. 봐봐.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바람 방향의 45도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물 분자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 말고 이 바로 밑에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바로 위에 있는 친구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이렇게. 나도 따라가고 싶겠지. 마찰이 있으니까. 근데 나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이 방향에 대해서 전향력이 작용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방향에 대해서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애가 이렇게 가.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도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데 전향력이 작용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얘가 이리로 가. 나도 가고 싶어. 따라가고 싶은데 이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위에 있는 애가 이렇게 가네. 그럼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이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이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이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이동하는 방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나선 형태로 휘어. 이걸 에크만 나선이라고 해. 에크만 나선. 그리고 에크만이라는 사람은 이걸 다 적분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만 외우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인 물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90도로 움직여.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 전체적인 물은 다 오른쪽 90도로 움직여. 이렇게. 1초 요약. 바람이 불면 표면에 있는 물은 오른쪽으로 가. 그래서
결론 여기다 쓸게.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에 대해 오른쪽 90도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반대로 남반구 같은 경우는 왼쪽 90도로 움직이겠죠. 남반구 같은 경우는 전향력이 왼쪽 방향이니까. 좋아. 이때 이제 추가적인 필기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이 영향을 받고요.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물 분자를 생각해봐. 저 밑에 있는 물 분자. 그럼 지금 여기 화살표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잖아. 왜냐하면 이 바람의 영향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마찰의 영향이. 저 밑에 가면 여기서 바람이 뭐 어떻게 불든 뭔 상관이요? 전혀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마찰층 또는 에크만층이라고 해. 마찰층 또는 에크만층이라고 해. 마찰력에 영향을 받는 층, 에크만 수송이 되는 층이란 뜻이야. 이게 몇백 미터 안 돼. 되게 얇아. 바다의 평균 수심이 4에서 5km인데 이게 몇백 미터 안 돼. 뭐 200m, 300m 이 정도야. 물론 지점이나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몇백 미터 안 돼요. 되게 얇아요. 좋아. 그래서 표층에 있는 평균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람의 영향을 받는 층.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로 여기 제일 끝자락 있죠. 마찰층의 제일 끝자락. 여기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 방향이랑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는 깊이가 생길 거야. 이렇게 정반대로. 여기를 마찰 저항 심도라고 하고요. 마찰 저항 심도라고 하고 여기까지가 에크만 층이야. 여기까지 마찰력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거야. 학교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혹시 몰라서 쓰는 거야. 다 몰라도 돼. 알아야 되는 건 이거야. 바람이 불면 물은 오른쪽 90도로 움직여. 그럼 이걸 응용해서 용승과 침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 그림 보면 지금 북반구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연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연안이라 하면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말해.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노란색이 바람이에요. 그럼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북반구라면 에크만 수송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나타날 거야. 오늘 수업에서 파란색은 물이야.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표층에 있는 물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안에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봐.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먼 바다로.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려고 신층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걸 연안 용승이라고 해. 괜찮아? 그러면 시내에 있는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는 수온이 차가워지겠죠. 그죠? 반대의 케이스 볼게. 똑같은 케이스인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 이렇게. 그러면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그래서 표면에 있는 물이 전부 다 육지 쪽으로 이동할 거야. 이렇게. 그럼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 말려서 들어가겠죠. 침강이 일어날 거야. 연안 침강. 괜찮아? 오케이.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 당연히 이 화살표를 전부 다 주면 안 되죠. 너무 쉽잖아, 그치? 이렇게 나오지. 화살표 다 가리고 바람만 딱 줘. 다 가리고 바람만 줘.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용승이 일어나 침강이 일어나 이렇게 물어보겠죠. 할 수 있겠어? 그럼 북반구라면 침강이 일어난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할 수 있겠지? 또는 이렇게 물어봐. 또는 바람을 가리고 바람 안 주고 침강이 일어난다고 하자. 침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불어. 북반구라면, 그지? 그러면 이렇게 분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할 수 있겠죠? 좋아.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북반구랑 남반구가 답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남반구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림은 그대로인데 만약에 남반구라고 해봐. 왼쪽 그림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남반구였어. 그럼 에크만 수송이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일어나. 이렇게.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침강이 일어나겠죠.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바람이 불면 에크만 수송이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일어나니까 빠져나가서 용승이 일어날 거야. 아, 답이 바뀌어. 답이 바뀌어. 그럼 이 용승과 침강 문제 풀 때는 뭐가 중요해? 북방문지 남방문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이걸 확인 안 해서 틀렸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실수가 아닌 거야, 그지? 아,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 생각을 해야 돼. 북방문지 남방문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지? 오케이. 좋아. 이게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연한 용승과 연한 침강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다양한 용승과 침강이 있는데 다양한 예시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 다양한 예시들. 볼게. 첫 번째는 적도용승이야.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나오네. 적도 지역에서도 용승이 일어났는데 바다를 생각해봐. 바다. 이렇게. 얘가 적도야. 근데 북반구 같은 경우는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북반구는 저위도 지역에서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 이렇게. 그죠? 남반구에서는 무역풍이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불어. 이렇게 모여. 그죠? 그래서 무역풍이 모여서 상승해서 여기서 비 뿌리는 거잖아. 근데 에크만 수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게. 여기 지금 적도인데 오른쪽에, 다시 북쪽에 북반구 무역풍에 의해서는 에크만 수송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에크만 수송, 그렇죠? 남반구에서는 무역풍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왼쪽 90도로 이렇게. 그럼 적도를 기준으로 바닷물이 어떻게 돼? 빠져나가죠. 적도로부터 멀어지잖아.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럼 적도는 물이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족해진 물을 채우려고 심해에서 올라오게 될 거야. 여기서 용승. 실제로 바닷물이 적도를 기준으로 빠져나가서 적도 바닷물이 이렇게 패여 있어요. 계곡처럼.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니까 패여 있어. 물이 부족하니까 올라오면서 채우려고 합니다. 괜찮아? 오케이. 이게 적도용승.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옆에죠. 저기압과 고기압인데 이어서 그려볼게. 저기압에서의 용승. 저기압에서의 용승. 북반구 상황을 먼저 그려볼게. 북반구. 여기에 바다가 있어. 바다 위에 저기압이 형성이 됐다고 합시다. 바다 위에 저기압이 형성됐어. 이렇게. 그럼 노란색으로 바람 먼저 표시해볼게. 우리 기말고사 때 했던 거야. 저기압에서 상승기 이륙. 그리고 오른손으로 하기로 했어. 오른손. 상승 이륙 반시계.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불어들어가. 반시계로 돌아야 돼. 이렇게. 근데 에크만 수송이 어디로 작용해야 돼?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90도. 그러면 여기 바닷물이 어떻게 돼? 부족해지겠죠. 빠져나가죠. 이걸 발산한다 그래. 바닷물이 발산해. 공기는 수렴하는데 바닷물을 발산해. 그럼 물이 부족하잖아. 그럼 이걸 채우려고 용승이 일어날 거야. 저기압에서는 용승이 일어나. 그럼 반대로 고기압 한번 그려볼게. 고기압. 바다 위에 고기압이 생겼어. 바람 어떻게 되는데? 오른손 쓰기로 했죠. 오른손으로 하강기류 시계. 하강기류가 생기고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시계 방향으로. 근데 에크만 수송 어디로 작용해야 돼?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90도, 오른쪽 90도. 그럼 물이 어떻게 돼? 모이죠. 수렴한다고 해. 해수가 수렴해. 그럼 물이 어떻게 돼? 넘치니까, 물이 모이니까 내려앉겠죠. 침강이 일어나. 괜찮아? 저기압에서는 용승이 일어나. 외우기 쉬워. 오른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승기류, 용승, 하강기류, 침강. 이게 북반구 상황인데 이어서 남반구 그려볼게. 남반구에도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남반구 바다. 남반구 바다 위에 저기압이 생겼다고 합시다. 저기압. 그럼 남반구라고 무조건 반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상승기류야, 하강기류야? 상승기류죠. 난방구도 저기압 상승기류야. 왜냐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근데 시계로 돌아 반시계로 돌아. 반시계야? 북방구 반시계잖아. 그죠? 시계로 돌아줘야 돼. 왜냐면 회전 방향은 반대잖아. 전향력이 반대니까. 이 회전하는 이유가 전향력 때문이잖아. 그래서 반시계로 도는데 여기는 어떻게 돌아야 돼? 전향력은 반대니까 시계로 돌아야죠. 이렇게. 시계로 돌면서 공기가 수렴할 거야. 근데 에크만 수송은 어디로 작용해야 돼? 왼쪽. 그래서 왼쪽. 그러면 표층에 있는 해수가 어떻게 돼? 바닷물이 발산해. 그럼 물이 부족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용승. 고기압. 남반구 바다 위에 고기압이 생겼어요. 하강기류일 거예요. 그럼 시계로 돌아, 반시계로 돌아. 얘가 시계니까 얘는 반시계로 불어 나가겠죠. 근데 에크만성 어디로 적용해야 돼? 왼쪽 90도. 그럼 물이 모이니까 증가. 결론은 똑같아. 그치? 북방구든 남방구든 저기압은 무조건 용승. 북방구든 남방구든. 그럼 적도는 어떤가요? 적도도 용승. 적도도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은 무조건 용승.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여기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건 북방구 그림만 나와 있지만 사실 남방구까지 아셔야 되고 결론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저기압은 무조건 용승이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용승이 나타나는 지역의 특징인데 찬물이 올라오니까 시원합니다. 콜드예요. 수온도 낮고 서늘한 기후.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지역은 안개가 자주 발생해. 안개는 새벽에 냉각 될 때 생기니까. 그죠? 안개가 자주 발생. 그리고 물고기들이 찬물을 좋아해. 왜냐면 저기 밑에 있는 심해에 있는 물은 영양염류도 많아. 식물성 플랑크톤도 많지. 그리고 용존산소도 많아.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대표적인 해역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페루 해역. 기말고사 때 했었어. 그치? 여기서 용승이 나타나서 수온이 차가워. 태풍이 생기지 않을 정도. 그죠? 적도 해역 그리고 이런 연안들 이런 데서 용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찐막으로 우리나라의 예시를 하나만 소개하고 잠깐 쉽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다 필기하자. 여기다가 우리나라 동해안에서의 용승.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나라 동해안 용승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 이렇게 우리나라 동해안은 이쪽이죠. 동해바다. 근데 여기서도 용승이 활발한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계절이 시험에 나와. 계절 꼭 쓰셔야 돼. 계절이 여름철에 벌어져. 여름에 자주 발생해. 이게. 여름에 바람이 어떻게 불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렇게 남풍이 불잖아. 덥잖아. 우리나라 여름은 덥고 습해.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면 이렇게 불어. 이렇게. 그럼 에크마 수송이 어디로 일어나겠어? 오른쪽 90도로 일어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동해안으로부터 바닷물이 빠져나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지.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바다에서. 근데 여기 지점이 여기 호랑이 꼬리가 이렇게 들어간 지점이 있다. 이거 알고 있니? 지도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명이 어디냐면 여기가 꼬리 있는 데가 포항이야. 포항. 자주 나와 시험에. 이 포항 쪽에서 바닷물이 빠져나가니까 찬물이 올라와. 그래서 수온이 좀 떨어집니다. 엄청 자주 나와요. 시험에.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계절이 언제야? 이렇게. 여름에 남풍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알고 계셔야 돼. 좋아. 여기까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영상 끊어주세요. 엘니뇨 라니냐 한번 해보자고. 엘니뇨 라니냐 197쪽에 엘니뇨랑 라니냐인데 시험에 수능에서도 100% 출제가 되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 자료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암기가 아니라 그 엘니뇨
엘니뇨 때 어떻게 되고 라니냐 때 어떻게 되는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 상태를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 알다시피 엘니뇨랑 라니냐는 이상 기후야. 날씨가 이상해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날씨가 이상해지는 거고, 우리는 엘니뇨 어떨 때 어떻게 되고 라니냐 어떻게 되고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정상 상태를 외울 건데, 정상 상태를 배우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다가 정상 상태. 여기 세계지도가 있고, 세계지도가 적도가 있어. 근데 엘니뇨와 라니냐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대서양도 아니고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태평양 중에서도 특정 부분 어디냐면 여기 태평양의 적도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이 엘니뇨 라니냐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있잖아. 그치? 이 네모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엘니뇨 라니냐인데, 우리나라는 네모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는다고 해야 돼. 잘했어, 그치? 그럼 여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이나 아프리카는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고 해야 돼. 잘했습니다, 그치? 영향 받아요. 그래서 먼저 대전제가 뭐냐면, 엘니뇨 라니냐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상 기후이지만 전 지구에 영향을 준다. 나비 효과 들어봤죠? 나비 효과. 그래서 그 나비 효과처럼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전 지구에 영향을 준다. 요거를 맞다고 하셔야 돼. 이런 보기가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격 상관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시험 문제에 안 나와. 왜냐면 지금도 연구 중이거든. 이건 연구 주제야.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시험 문제는 이 네모 영역에서의 날씨 변화만 제대로 숙지만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네모 영역을 좀 확대해서 볼 텐데, 네모 영역을 한번 확대해 볼게. 이렇게 확대. 확대했어. 확대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 그림은 너무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되는데, 이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이 날씨가 엄청 크게 달라. 이 왼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왼쪽을 이 왼쪽 영역을 서태평양이라고 해. 왼쪽을 서태평양. 왼쪽은 서태평양. 반대로 이 오른쪽은 동태평양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동태평양. 서태평양, 동태평양. 왜냐면 이 오른쪽이 동쪽이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서태평양, 동태평양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나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유명한 나라들이 동남아 국가들이야.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 인도네시아 아니면 호주 이런 나라들, 그치? 그래서 여기 동남아 국가들이 시험에 나올 때가 있고요. 이 오른쪽의 동태평양에는 대표적으로 페루가 있어요. 페루. 그래서 정상 상태를 그릴 텐데, 먼저 이 지역에 부는 바람부터 생각해보면 무역풍이 불어.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적도 부근에선 무역풍이 불어.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바람. 이렇게. 그죠? 무역풍이 분다. 무역풍. 그럼 무역풍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 이름이 뭐예요? 적도해류가 흘러가. 그치? 적도해류. 적도해류도 이렇게 흘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된다고 배웠어. 이렇게. 그죠? 왜? 적도해류가 흘러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동태평양은 해수면이 낮고 서태평양은 해수면이 높아. 이때 적도해류가 계속 흘러가면 여기 있는 바닷물이 빠져나가게 돼. 이쪽에 물이 부족해. 이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 심해에서 물이 올라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승이라고 해. 그래서 페루 앞바다에서는 용승이 활발해. 그럼 수온이 어떻겠어요, 여기가? 낮겠죠, 차갑겠죠. 페루 앞바다는 수온이 차가워. 태풍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그지?
그러면 수온이 차가우면 날씨도 차가워서 하강 기류가 강해. 하강 기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하강 기류가 일부가 되고 날씨가 맑아. 페루는 날씨가 맑아. 외우셔야 돼. 반대로 반대편 동남아 쪽은 상대적으로 뜨거워. 그러면 가열이 되니까 상승 기류와 저기압이 형성되기 쉬워. 날씨가 어때야 돼? 날씨가 비가 올 거야.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올 거야. 동남아는 비가 많이 와. 알고 있어 지금. 여기까지가 암이상이야. 외우기 쉽죠? 동남아에 덥고 습하고 비 많이 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죠? 페루의 날씨 좋아. 외우시면 돼. 마지막으로 지금 바람을 보시면 무역풍 불고 여기 상승, 여기 하강.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도는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 이름 따서 워커순환이라고 해요. 워커순환. 이 워커순환이 정상적인 상태야. 정상적인 상태라면 워커순환이 원활해. 잘 돌아간다.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외우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을 나눠서 정리했는데 표 보시면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 따뜻해. 그리고 기압이 낮아. 그래서 비가 많이 와. 그래서 서태평양 이 동남아 쪽에는 흐리고 열대 우림이 발달합니다. 농사 짓기 좋아. 비 많이 오니까. 그죠? 뭐 과일도 많이 나. 그지? 여기 농작물도 많고 과일도 많이 나. 반면 동태평양 이 오른쪽 페루 쪽 보시면 수온이 차가워. 그리고 날씨가 맑아. 그래서 비가 안 와. 오히려 사막이 형성돼. 그럼 농사는 짓기 힘들어. 그런데 그 대신 찬물이 올라오니까 용존 산소가 많아서 여기서 물고기가 잘 잡혀. 좋은 어장이 형성돼. 참고로 페루가 어획량 1위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좋아. 이게 이제 다 외운 건데 그럼 이제 엘니뇨가 뭐냐? 거기다 쓰세요. 엘니뇨. 엘니뇨는 방금 배운 이 정상 상태가 약화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해요. 엘니뇨는 방금 배운 정상 상태가 약화되는 모든 사건을, 모든 시기를 다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서 엘니뇨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해해 볼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건 이 그림만 외우는 거야. 그럼 특정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유독 약해지는 순간이 와. 어떤 시기가 되면 이게 유독 약해져. 근데 원인은 아직 몰라. 엘니뇨가 왜 벌어지는지 몰라. 근데 특정 시기에 이게 약해. 그러면 해류가 어떻게 되겠어? 약하겠죠. 그러면 해수면을 이렇게 기우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좀 완만해지겠죠. 이렇게. 용승이 센 게 정상인데 용승이 약해져요. 차가운 게 정상인데 수온이 올라가요. 기압이 높은 게 정상인데 기압이 낮아져요. 날씨가 맑은 게 정상인데 여기서 비가 와요. 그래서 여기서 홍수 피해. 왼쪽은 기압이 낮은 게 정상인데 기압이 올라가. 비가 많이 오는 게 정상인데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그래서 여기서 가뭄 피해. 괜찮아? 방금 얘기한 게 전부 다 엘니뇨 때 벌어지는 일. 그럼 워커순환은 약화되겠죠. 좋아. 이게 엘니뇨. 그럼 반대로 라니냐. 라니냐는 방금 배운 이 정상 상태가 오히려 강화되는 시기도 와. 원인은 몰라. 그럼 특정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유독 세. 그럼 이것도 더 세. 그럼 기우는 게 정상인데 더 기울어. 그럼 용승이 훨씬 세. 차가운 게 정상인데 더 차가워. 비 안 오는 게 정상이야. 이 사람들은 비 안 오는 거 익숙해. 근데 1년 내내 안 오진 않을 거 아니야. 며칠 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며칠조차도 잘 안 와.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산불 피해. 이쪽. 동남아는 비 많이 오는 거 익숙해. 동남아 사람들은 비 많이 오는 거 익숙해. 더운 것도 익숙해. 근데 여기서 쏟아부어. 여기서 홍수 피해. 이게 나야 돼. 괜찮아? 자, 지금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개념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밑에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케이. 다 했다. 그래서 외워야 할 건 정상 상태 그림을 외우시고 엘니뇨 때는 정상 상태가 약화된다. 라니냐 때는 정상 상태가 강화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개념은 끝났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198쪽에 실제로 자료들을 볼 거야. 자료들을.
그래서 198쪽에 엘니뇨의 관측 이렇게 되어 있어. 엘니뇨의 관측. 자, 엘니뇨를 관측하는 건 나사입니다. 나사에서 관측을 해서 올해가 엘니뇨다, 올해가 라니냐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을 할 때 그냥 기분 나쁘다고 뭐 올해 엘니뇨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수많은 물리량 중에 관측 가능한 물리량 중에 뭘 관측하냐면 요걸 관측해요. 여기를 관측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관측을 여기 딱 관측해. 근데 여기 차가운 게 정상이잖아. 근데 여기에 바닷물 온도가 꽤나 높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엘니뇨인 거야. 정상 상태 약화됐으니까, 그치? 근데 여기에 온도가 유독 낮아. 훨씬 낮아. 그러면 라니냐인 거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관측하는 지적을 잠깐 보면 봐봐. 이 네모 영역을 관측하는데 이 네모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니뇨 3.4 지역이라고 해. 그래서 원래 관측 영역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데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남미란 말이야. 페루가 이쪽이야. 그래서 동태평양이 여기인데 여기서 살짝 떨어진 여기를 관측해. 이걸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중앙태평양이라고도 불러. 중앙태평양. 근데 중앙태평양이나 동태평양이나 그냥 친구야. 그냥 동태평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수온이 차가워요. 굉장히 차가워. 수온이 차가운데 여기를 조사해서 수온이 높으면 엘니뇨, 수온이 낮으면 라니냐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봐봐.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 0도가 있어. 0도가. 보여? 0도를 기준으로 수온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 선생님 여기 잡아주세요. 엘니뇨의 관측. 어떤 식으로 관측하냐면 동태평양 지역에 동태평양 또는 중앙태평양에 수온을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하냐? 편차를 조사해. 편차.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이렇게 X축의 시간. 그래서 매해 관측을 하고요. 편차니까 0을 기준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동태평양 수온이 왔다리 갔다리 할 거야. 이렇게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0이라는 얘기는 수온이 0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편차가 0도야. 그러니까 평균값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편차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평소보다 수온이 높다. 마이너스는 평소보다 낮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보기가 편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자료도 0도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럼 퀴즈야. 이 A식이 엘니뇨일까요? 라니냐일까요? 이렇게 물어봐. 시험 문제. 엘니뇨야? 라니냐야? 엘니뇨죠. 잘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동태평양 수온이라고 되어 있잖아. 문제에. 그치? 동태평양 수온. 그럼 왼쪽에 정상 상태 그리면서 뭘 관측한 거야? 이거 관측하는 거죠. 콜드. 그래서 동태평양 수온은 차가운 게 정상이야. 근데 A 시기에는 평소보다 따뜻해. 정상 상태 약화됐으니까 A 시기는 엘니뇨 이렇게 하면 돼. 할 수 있겠어? 좋아. 그래서 지금 제일 쉬운 거랬어. 제일 쉬운 거. 이건 잘 안 나와. 너무 쉬우니까. 그럼 시험에는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동태평양 수온이 아니라 만약에 이 자료가 무역풍 풍속 편차라고 하자. 무역풍 풍속 편차. 그래서 왔다 갔다 해. A는 엘니뇨일까 라니냐일까? 라니냐죠. 왜냐하면 무역풍은 세게 부는 게 정상인데 평소보다 더 세게 불어. 정상 상태 강화됐으니까 라니냐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 적도해류 유속 편차. 적도해류 유속 편차. A는 엘니뇨야 라니냐야? 라니냐. 잘했습니다. 적도 해류도 세게 흐르는 게 정상인데 A식이 더 세게 흘러 라니냐. 한 번 더.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의 편차.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 편차. A는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동태평양은 해수면이 낮은 게 정상이야. 왜냐면 빠져나가니까 해수면이 낮은 게 정상인데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 엘니뇨. 서태평양 기압 편차.
서태평양 기압 편차 A는 엘니뇨, 그죠? 서태평양 기압은 낮은 게 정상이야. 서태평양 저기압이 게 정상인데 기압이 평소보다 높아? 엘니뇨. 서태평양 강수량 편차 A는 라니냐. 서태평양 강수량은 많은 게 정상인데 평소보다 더 많이 내려? 라니냐. 워커 순환 세기 편차 A는 라니냐. 워커 순환은 세게 도는 게 정상인데 평소보다 더 세게 돌아가? 라니냐. 이거 할 수 있겠어? 너무 쉽지? 너무 쉽지?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야 하는 건 뭐야? 이 그림 하나 외우는 거야. 이 그림 하나 외우고 자료를 딱 봤을 때 정상 상태 강화되는지 약화되는지를 판단하면 돼. 근데 보통 자료가 이렇게 편차로 주어진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질문 있어? 좋아. 좋아. 오케이. 그러면 198쪽에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198쪽에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이 자료랑 이 자료죠. 자료 보고 시기가 주어져 있네요. 위에 자료는 A시기, B시기. 그 다음에 아래 자료는 A, B, C 세 시기가 있는데 어떤 게 엘니뇨고 어떤 게 라니냐인지 판단해 주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영상 잠깐만 끊어주세요, 쌤. 그 198쪽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자료가 제일 쉬운 건데 자료를 봤을 때 뭘 관측한 건지를 봐야 돼요. 동태평양 적도국은 수온이죠. 동태평양 수온.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그림까지 같이 나오셨어요? 그림에서 요거 관측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원래 차가운 게 정상인데 관측한 거야. 근데 A시기 봐봐. A시기를 봤더니 차가운 게 정상인데 평소보다 수온이 높은 시기를 의미해, 그치? 그러니까 A시기는 엘니뇨. B시기는 차가운 게 정상인데 평소보다 더 차갑다, 라니냐. 할 수 있겠죠? 좋아. 하나. 이게 좀 어려웠는데, 이거 좀 어려운 자료인데 이렇게 나오면 3점짜리가 됩니다. 자료를 봤더니 Y축 먼저 보면 Y축에 시간이 흘러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1997년, 그 다음에 여기 98년, 99년. 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아래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 Y축이 시간이야. 그리고 X축을 봤더니 X축에 경도가 나와 있어. 이거는 그냥 실제 관측 지점을 의미해.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해수면 높이의 편차. 해수면 높이의 편차. 그래서 A시기를 봤더니 이 왼쪽 지점과 오른쪽 지점의 해수면 높이의 변화를 표현한 건데 이 왼쪽 지점과 오른쪽 지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봐봐. 지금 이 영역이 여기야. 여기를 그냥 잘라다가 여기다가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왼쪽 부분 있죠. 이 왼쪽 부분은 이 그림상에서 여기 서태평양을 의미해. 이 왼쪽이 서태평양이야. 그리고 이 오른쪽이 동태평양이야. 오른쪽이. 왼쪽이 서태평양, 오른쪽이 동태평양. 이렇게. 그래서 A시기를 잠깐 봤더니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우리 동태평양 보는 게 좋잖아. 이 오른쪽에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 봐봐. 여기 지금 플러스죠?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편차가 플러스라는 게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다. 근데 동태평양은 해수면이 낮은 게 정상인데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반대로 서태평양 봐. 서태평양은 해수면이 편차가 마이너스죠. 원래는 해수면 높은 게 정상인데 해수면이 낮아진 거잖아. 그럼 정상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약화된 거죠. 그래서 A가 엘니뇨야. 그죠? 그래서 원래는 해수면이 이렇게 기우는 게 정상이야. 서태평양은 해수면이 높고 동태평양은 해수면이 낮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정상인데 A 시기에는 서태평양은 낮고 동태평양은 높아진 거 이렇게 완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엘니뇨. 그죠? 반대로 C 시기 볼게요. C 시기. C 시기를 보면 동태평양 쪽, 동태평양이랑 중앙태평양 쪽에 해수면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평소보다 해수면이 낮아요. 그리고 왼쪽은 해수면이 높아요. 그러니까 해수면 낮은 게 정상인데 더 낮아지고 높은 게 정상인데 더 높아졌죠. 이거는 기울기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C 시기가 라니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B 시기는 그 중간 단계.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금 자료 해석이 끝난 건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아니 이 왼쪽이 왜 서태평양이냐는 거야. 이 왼쪽이 그죠?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여기 지금 이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스트. 그리고 여기도 여기 지금 동태평양이라고 문제를 풀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웨스트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할까?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참고 경도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아. 그냥 필기만 하고 마지막에 총정리를 할게. 여기 지금 지구가 있어.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에 있는 가로선을 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도 0도고 위로 갈수록 북위, 아래로 갈수록 남위에서 위도 10도, 20도, 30도 쭉쭉쭉 올라가죠? 가로선이 위도야. 근데 세로선은 경도라고 해. 세로선.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이 있는데 경도의 기준값이 0도고요. 이 0도가 어디 있냐면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지점이 있어. 들어봤어?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지점이 경도 0도야. 여길 기준으로 아까 했듯이 지구의 자전 방향,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냐면 이렇게 자전해. 이렇게 이 자전 방향을 동쪽으로 정의했어.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로부터 뭐 90도 자전했어. 90도 갔어. 이게 90도라고 해. 그러면 90도 이스트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동경 90도 이렇게. 반대로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로 갔어. 이렇게 반대로 갔어. 한 40도 갔어. 그럼 40도 웨스트. 서경 40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괜찮아? 그럼 경도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180도, 그지? 동쪽으로 쭉 가고 서쪽으로 쭉 가면 이 그리니치 천문대 반대편에서 만나겠죠? 이게 180도 선이에요. 경도 180도 선. 그리니치 천문대 정반대편.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영역, 태평양 영역이 그리니치 천문대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을 다시 그려보면 지구 반대편 그리니치 천문대가 저 안쪽에 있다고 해보자. 저 안쪽에 그리니치 천문대. 그리고 그리니치 천문대 반대편에 180도 선이 있어요. 경도 180도 선. 이때 동경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저 안쪽 그리니치 천문대로부터 오름나사 방향 동쪽으로 이렇게 지구 자전 방향.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 그래서 140도 돌아오면 이 왼쪽에 여기에 140도 이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쪽 이렇게 돌아오는 게 서경입니다.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100도 정도 돌아오면 서경 100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는 태평양 영역, 지금 관측하는 이 영역,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여기를 관측한 거야. 여기. 이렇게. 여기 관측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왼쪽에 동경 140이 있고 오른쪽에 서경 100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트 웨스트는 무슨 뜻이라고?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140도 동쪽에 있다. 이 웨스트는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100도 서쪽에 있다라는 뜻이지 두 지점 중에 동쪽을 정의하면 두 지점 중에 어디가 더 동쪽이야? 이쪽이 동쪽이지. 괜찮아? 그래서 정리. 다 몰라도 돼. 그냥 왼쪽이 서태평양, 오른쪽이 동태평양.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좋아. 마지막 10번. 이쪽에다 필기하겠습니다. 10번.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문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동태평양은 시험에 항상 물어봐. 동태평양 쪽. 그래서 동태평양의 용승이 세다고 했어. 기억나? 페루 쪽에? 그러면 관측을 한번 해볼게. 뭘 관측할 거냐면 동태평양 수온 분포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어떻게 될 거냐면 깊이에 따라서 x축의 수온 그릴 거야. 수온 이렇게 내가 이걸 페루 앞바다에서 한다고 생각해봐. 내려가면서 수온 조사해. 그럼 표층 수온 어떻겠어? 표층 수온 차갑겠죠. 동태평양은 차가운 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표층 수온 좀 차가울 거고 용승은 어때? 용승은 세야죠. 동태평양은 원래 용승 센 게 정상이잖아. 그래서 심해에 있는 찬물이 쭉 올라와서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지금 흰색으로 그린 게 평상시야. 원래 이래 원래 동태평양은. 근데 엘니뇨를 한번 생각해봐. 엘니뇨. 선생님 요 그림도 같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밑에 조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엘니뇨가 벌어졌어. 그러면 표층 수온 어떻게 돼야 돼? 높아지겠죠. 차가운 게 정상인데 정상 상태 약화돼야 되니까 높아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용승은 어때야 돼? 약해져야죠. 그래서 찬물이 쭉 올라왔었는데 찬물이 잘 못 올라오고 이렇게 돼요. 이게 엘니뇨야. 고를 수 있겠어? 그래프? 가리면 고를 수 있겠죠. 어떤 게 평상시고 어떤 게 엘니뇨인지. 그치? 이거 쉽지? 좋아.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필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에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지역의 용승이 약해요. 용승이 약해요. 그죠? 근데 용승이 약하다는 걸 되게 다양한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엘니뇨 시기를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 비해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따뜻한 물의 두께가 더 두꺼워졌어. 평상시 봐봐. 평상시는 찬물이 쭉 올라오고 따뜻한 물이 되게 얇았는데 왜 얇아? 용승이 세니까. 근데 엘니뇨 때는 어떻게 돼? 용승이 약하니까 따뜻한 물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졌어. 그죠? 그래서 용승이 약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 동의어야.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위에 보시면 위에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워서 여기에 지금 수온 약층이 있어요. 수온 약층 기억나? 수온 약층. 따뜻한 물과 찬물의 경계 부분, 온도가 급변하는 부분, 수온 약층. 그래서 수온 약층이 원래는 여기쯤에 있는데 엘니뇨 때는 수온 약층이 더 깊어져요. 왜냐면 찬물이 잘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용승이 약하다는 다른 말로는 수온 약층 깊이가 깊다. 물론 수온 약층은 범위로 나타나긴 하겠지만 대략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의 경계가 깊어진다는 거야. 괜찮아? 좋아. 그래서 그림을 하나 추가로 그려볼게. 봐봐. 여기 서태평양이라고 해. 여기 동태평양이라고 해.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자. 여기 서태평양, 여기 동태평양. 그럼 흰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흰색으로 정상 상태 그려볼게. 정상 상태에서는 무역풍 부니까 적도해류도 흘러서 이렇게 된다고 했어. 기억나? 했으면 이렇게. 그럼 여기 물이 빠져나가니까 용승이 세죠.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수온 약층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해볼게. 봐봐. 지금 여기가 따뜻한 물이야. 그리고 이 아래쪽이 차가운 물이야. 찬물. 왜냐면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용승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 선 있죠. 이 선. 내가 가리키는 선. 뜨거운 물과 찬물의 경계선 이게 수온 약층이야. 이게. 따뜻한 물과 찬물의 경계선. 보라색으로 쓸게. 여기가 수온 약층. 여기까지 됐죠? 이게 정상 상태야. 정상 상태. 근데 엘니뇨 때 한번 그려볼게. 엘니뇨 때 이 해수면이랑 수온 약층이 어떻게 변하는지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엘니뇨 때는 이 해수면 어떻게 돼야 돼? 완만해지겠죠.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되어 있죠. 노란색이 엘니뇨야. 수온약층은 어떻게 돼야 돼? 수온약층도 완만해져야죠. 왜냐면 찬물이 잘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죠. 찬물이 잘 못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죠.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태평양 쪽에 용승이 약해. 노란색이 되면 엘니뇨 시기가 되면 그럼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해졌죠? 이게 동해로 따뜻한 물이 두껍다, 따뜻한 물 두꺼워졌죠. 그리고 수온약층 깊이도 깊어졌죠. 아,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수온약층의 깊이랑 동의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좋아. 그래서 이 세 개가 표현이 다 똑같은 의미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201쪽 풀어주세요. 영상 잠깐 끊어주세요.